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까 무상 3억 그리고 유상 2억. 맞나요? 이 액수가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대로 따져봤나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나라들한테 배상을 했냐면 태평양 전쟁에 점령했던 인도차이나, 버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한테만 배상을 했습니다. 한국은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때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지도 못했고 연합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이 없었습니다. 청구권만 인정이 된 것이죠. 결국은 액수로 보자면 배상금으로 받은 네 나라의 경우에 미얀마가 3억 4천, 필리핀이 5억 5천, 인도네시아 2억 4천, 베트남이 3,9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보다는 적고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고 그 정도네요. 사실 그 네 나라는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런 식민 지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들어갔는데 뭐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기간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한국은 이제 35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산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배한 그 역사로만 따지자면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데도 불구하고 이 배상액의 규모로만 따질 때는 미치는 장사?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완전 미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드는데요. 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대일 배상 요구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45년 기준으로 하면 2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한국은 연합국 지위가 부정돼서 배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네. 단순히 청구권만을 요구하는 거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순수한 법률적인 청구권만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장면 정부 때까지 한 18억, 20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일본에 대한 태도 그 한 가지를 진짜 좀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 그 20억 달러면은 뭐 그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는 받아냈어야죠. 아니 한국 전쟁으로 일본 떼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 때 약 20억 달러였던 게 갑자기 그럼 3억 달러가 돼버린 거네요. 이거 뭐 박인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세일도 이런 세일이면은 거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이잖아요. 제정신 잡은 사장님이 이렇게 세일 안 하죠. 그런데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겨우 얻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초기에 외부적으로 일본이 제시했던 금액은 거의 조롱 수준이었습니다. 이케다 총리의 지시로 대장성이 산정해냈던 금액 1,6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유, 너무 한국 심하다. 측이 제시했던 금액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적선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일본은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 요구했던 청구권에 대한 한일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10년 만에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 양국 간의 3억 달러로 협상이 전격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로서는 협상을 빨리 진행시켜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붙였고요.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국내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이니까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상으로 온다던 그 3억도 사실은 현금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왔어요? 그럼 금으로 왔나요? 아니요. 금으로 왔으면 다행이게. 그러니까 뭘로 왔어요? 일본국의 생산물 네. 및 일본인의 용역입니다. 사케 보냈나? 진짜 뭐 기모노 사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지 않나. 아니